생각을 그 해요. 개혁 과제는 뭐뭐라고 제1의 개혁 과제는 검찰 개혁, 정치 개혁, 사회대 개혁 이렇게 예. 이거는 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 이재명 선대위를 만들고 할 때 소위 야사당 당시 네. 야당들과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과 광장 시민연대가 함께 합의한 선언문에 있는 네. 거거든요. 검찰 개혁, 정치 개혁, 사회대 개혁. 그래서 사회대 개혁 위원회를 그 총리실 산하에 만들기도 했죠. 거기서도 점검을 네네네네.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사회대 개혁 위원회가 있는데 사회대 개혁이 되나? 그다음에 검찰 개혁 7월 17일까지 이거 빨리 정돈을 하지 않으면 이도저도 아닌 판이 될 수도 있는데 죽도 밥도 아닌 10월 2일 날 개청 제대로 할 수 있나? 그다음에 정치 개혁 관련해서는 이제는 이제 다시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이제 뭐 결선 투표제라든지 네. 또는 특히 이제 결선 투표제 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대선 때 대선 전에 선언문에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지체됐죠. 근데 저는 이 결선 투표제가 그때 합의도 합의지만 이번 6.3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분열은 패배다라는 네.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는 연대연합을 위한 제도적 대안. 그게 결선 투표제죠.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에 대해서 당 대표가 되신 다음에나 논의가 가능하겠어요. 뭐 새로운 당 대표가 뽑히고 여기서도 당 대표가 뽑혀서 뭐 당대당 차원에서 의논을 해야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그냥 저는 28년 30년을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뭐 제가 뭐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열은 필패다. 근데 그러면 UFC 게임장을 만들어졌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서 또 그렇게 만들 건가? 그러지 않으려면 제도적 대안이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원팀 정신의 복원, 즉 분열은 필패다라고 하는 공통의 인식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원팀 정신의 복원을 하려면 새로운 연대 연합 정치가 좀 필요한데 일단 그 후보께서는 자강론, 조국혁신당 자강론, 당면 개정도 이번은 아니죠. 당면 개정은 이번엔 안 하는 거죠. 당면 개정은 사실은 네, 우리가 바뀌었어요라고 말하기에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식당에서 간판을 하나 바꾸고 상호를 하나 바꾸더라도 어떤 메뉴를 폐기하고 어떤 메뉴를 새로 신메뉴가 뭐냐, 서비스 어떻게 할 거냐, 예. 인테리어 어떻게 할 거냐, 예. 심지어는 뭐 우리 일하시는 분들 유니폼 어떻게 할 거냐, 예. 즉 컨텐츠와 컨텐츠가 바뀌어야 메뉴가 바뀌고 내부가 바뀌어서 그래서 간판을 마지막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간판부터 대뜸 바꾸고 보는 거는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의 선후에도 안 맞고. 네. 저는 당 대표가 예. 되면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당헌당규위원회 그리고 비전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28년 총선 장기 전략 그다음에 네. 강령도 지금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예. 그런 과정에서 당면 개정은 결론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때 함께 검토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대적 과제로 청년 문제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조국혁신당 당 대표로 당선이 되시면 네. 이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청년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정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세대는 우리가 아버지보다 문화 자본도 경제 자본도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당연시하고 살아온 세대예요. 그랬죠. 예. 아버지보다는 사는 게 나을 거야. 예. 부모님보다는 예. 많이 배우고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문화적으로도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살 거야. 근데 우리 자식 세대는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보다 잘 살기가 어려운 세대가 됐어요. 네.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면 그러니까 상속 재산이 없으면 네. 그래서 보수 청년들이 보수층을 특히 이제 강남 3구 등이 보수층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상속 재산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물려주게 됐다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한 깊은 미안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저 친구들이 그 기본적인 삶의 기본을 집과 교육과 문화와 또 좋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되고 그게 한두 번에 그 무슨 뭐 청년 정치인을 우리가 몇 명을 했어요. 뭐 이런 걸로 해서 안 돼요. 네. 그러면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자산을 형성하게 할 수 있는 청년 사회 상속제도라든지 그러니까 기존 상속세를 어떻게 쓸 거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네. 청년들이 기본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상속세를 그쪽으로 특화해서 네. 상속세를 낮추자가 아니라 네. 지금 낮추자는 얘기도 있는데 오히려 기존의 상속세를 청년들에게 사회적 상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아닌 분도 계시지만 그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모 세대보다 잘 살았고 예. 상속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죠. 예. 그럼 이걸 사회적으로 청년들에게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좀 돌아와서 네네. 당장 국회에서 뭐 그 국민의힘의 목리 네. 때문에 네. 개혁 입법의 속도가 늦춰질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필리버스터. 늦춰지고 있어요. 지금도 뭐 계속 그러고 있죠. 이를테면 그 과거에 지난 전반기 때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 사실은 민주당하고 거의 다를 바 없는 플레이를 함께 해왔어요. 모든 이슈와 현안에 대해서 연대연합을 해왔는데 그랬죠. 후반기에는 네, 저희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취재해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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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후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특히 이제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어떤지 좀 여쭙겠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법은 민주당이 실제로 뭐 어디까지 추진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공소취소 특검법 나왔을 때 애초에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은 게 있었어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부에서의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 특별법을 내놨어요. 네. 이게 몇몇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그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희생자지만 네. 그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 그 다음에 장관들, 그 다음에 또 많아요. 여럿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다 하고 진화이처럼 제3의 기구에서 다 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면 특검을 공소취소가 필요하면 공소취소를 네. 국가 손배가 필요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포괄적 법안을 저희들이 2024년에 냈나? 네. 일찌감치 냈습니다. 전 이렇게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네. 오해를 사는 방식이라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방식이라서 네. 처음부터 아니 하려면 철저히 합시다. 저희들은 철저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벌어졌던 검찰권 남용은 다 일일이 꼼꼼히 다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러면 패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패스트 트랙이 지금 저는 이제 패스트 트랙은 지금 11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예. 패스트 트랙이 아니에요. 슬로우 트랙이에요. 패스트 예. 트랙은 조금 더 빨라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정말 빨리빨리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